오늘처럼 더운 날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냥 버티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이 무더위 단순히 불편한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몸이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면 심각한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열사병이나 탈수 같은 급성 위험은 물론이고 혈압, 심장, 신장 등 장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체력이 예전만 못한 중장년층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나는 괜찮아. 예전에도 잘 버텼으니까. 하면서 그대로 지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병원 신세를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올 여름 괜찮겠지 하고 넘기기엔 건강을 무너뜨리는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더위가 부르는 위험 신호들과 진짜 조심해야 할 상황들, 그리고 건강을 지키는 여름 생활 습관까지 꼼꼼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잘 나기 위해서 꼭 챙겨야 할 내용들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정확하고 도움되는 건강정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름 더위가 몸에 나쁘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 몸에 영향을 주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사실 더위는 단순히 더워서 힘들다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 몸의 생리적 균형을 무너뜨리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먼저 체온 조절 기능부터 무너집니다. 우리 몸은 체온이 올라가면 땀을 통해 열을 배출하죠. 그런데 고온다습한 환경에 오래 노출되면 땀을 계속 흘리면서 수분과 전해질이 급격히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때 탈수 증상이 시작되고 혈액의 흐름도 점점 둔해집니다. 체내 수분이 부족해지면 혈액 점도는 높아지고 혈압이 불안정해지며 심장에 부담이 커집니다. 특히 원래 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위 때문에 증상이 악화되거나 갑작스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심하면 실신, 어지럼증, 두통, 심장마비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위는 장기에도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땀을 많이 흘리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고 노폐물 배출 기능이 떨어지면서 급성 신부전 같은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이 과정에서 혈당 조절도 어려워지죠. 무더위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피로가 누적되고 입맛도 떨어지고 전반적인 컨디션이 점점 더 나빠집니다. 그 결과 면역력까지 떨어지고 조금만 무리를 해도 쉽게 병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더위는 단순한 불쾌감이 아니라 우리 몸에 실제로 질병의 환경을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더위에 다들 힘들어 하시지만 특히 더 조심해야 할 분들이 따로 있습니다. 이분들은 여름철 무더위 속에서 그야말로 한순간에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첫째, 혈압이 높거나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기온이 올라가면 우리 몸은 혈관을 확장시켜 체온을 낮추려 하는데요. 이때 혈압이 불안정해지고 심장은 더 빠르게 뛰며 많은 부담을 받게 됩니다. 심장에 무리가 가면 가슴 두근거림, 호흡 곤란, 심하면 실신이나 심정지까지도 올 수 있습니다. 둘째, 당뇨병 환자도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더위에 탈수가 심해지면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지고 몸속의 전해질 균형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또 당뇨 합병증 중 하나인 말초신경 손상이 있는 분들은 더운 날씨에도 땀이 잘 안 나거나 체온 조절이 어려워 위험에 더 빨리 노출됩니다. 셋째, 노년층과 어린아이도 대표적인 고위험군입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못 느끼고 체온 조절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더위에 쉽게 지치고 탈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평소에 활동량이 적고 근육량이 적은 분들은 땀이 나도 체내 수분 보유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급격하게 탈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넷째,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더운 날씨엔 수분 손실이 많은데 신장이 나쁘면 이 수분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전해질 불균형이나 급성 신부전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을 복용 중인 분들도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뇨제, 혈압약, 당뇨약 중 일부는 체내 수분과 전해질 농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더위 속에서 복용량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건강 상태에 따라 더위의 위험은 달라집니다. 내가 해당되진 않는지 꼭 체크해 보시고 주변 가족 중에도 해당되는 분이 있다면 더위 속 건강 관리를 잘 도와주셔야 합니다. 날이 더우면 대부분 비슷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선풍기 3개 틀고 차가운 물 벌컥 마시고 시원한 에어컨 아래에서 땀 식히고 싶어지죠. 그런데 이런 익숙한 행동들 속에 건강을 해치는 실수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갑자기 차가운 물을 마시는 겁니다. 덥다고 얼음물 한 컵 벌컥 마시는 분들 많으시죠? 순간적으로는 시원하겠지만 우리 몸에 급격한 온도 변화가 생기면서 위장에 부담을 주고 심장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자극에 민감하기 때문에 맥박이 불규칙해지거나 가슴 두근거림이 생기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더운 날씨에 땀을 너무 흘리고도 물을 제대로 안 마시는 겁니다. 갈증이 없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닙니다. 탈수는 갈증보다 먼저 진행되기 때문에 일정 시간마다 의식적으로 수분을 보충하셔야 합니다. 커피나 차, 탄산음료는 오히려 수분을 빼앗을 수 있으니 물로만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갑자기 냉방이 강한 곳에 들어가는 행동입니다. 밖은 35도, 안은 22도 이런 환경이면 혈관이 수축하고 심장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럴 땐 혈압이 요동치고 두통이나 어지럼증, 심하면 냉방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냉방이 잘 되는 장소에 들어가기 전엔 수건이나 가벼운 외투로 체온을 살짝 조절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실수는 땀을 많이 흘리고 그대로 두는 겁니다. 옷이 젖은 채로 있으면 피부 트러블이나 냉증으로 이어질 수 있고 에어컨 바람을 맞으면 체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럴 땐 옷을 갈아입거나 수건으로 땀을 닦고 체온 조절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식사를 건너뛰는 겁니다. 더우면 입맛이 없다고 하루 한 끼나 두 끼만 간단히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런 식으로는 체력 유지가 어렵고 저혈당 증상까지 겹칠 수 있습니다. 입맛이 없더라도 죽이나 미음, 소화 잘 되는 반찬이라도 꼭 챙기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처럼 더위 속에서는 평소와 똑같은 습관이 갑자기 건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 하나하나가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해하고 조금만 다르게 실천해 보셔야 합니다. 더운 날씨에도 건강을 지키려면 무조건 참거나 피하기보다는 조금만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여름철은 우리 몸이 평소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작은 실천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분 보충 습관입니다. 목이 마를 때만 물을 마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때는 이미 탈수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번은 시간을 정해서 물 한 잔씩 마시는 걸 생활화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오전 기상 직후, 외출 전후, 오후 시간대, 취침 전처럼 정해진 루틴에 맞춰 물을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단,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방식이 더 좋습니다. 두 번째는 체온 조절입니다. 너무 더워서 에어컨 바람을 세게 쐬는 경우 오히려 냉방병이나 혈압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온도는 2527도 사이를 유지하고 바람이 직접 몸에 닿지 않게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실내외 온도차는 5도를 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외출 시엔 얇은 겉옷을 챙기거나 모자, 양산으로 햇볕을 막는 것도 체온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가벼운 운동입니다. 무더위에 운동을 꺼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루 종일 움직이지 않으면 오히려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체력이 떨어집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실내 스트레칭, 이른 아침이나 저녁 시간대 가벼운 산책만으로도 몸은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단, 더운 한낮에는 피하시고 운동 전후 수분 섭취는 꼭 챙기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식사 관리입니다. 덥다고 시원한 면 종류나 냉장 간편식만 자주 드시는 경우
영양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단백질, 미네랄, 수분이 풍부한 식재료를 챙겨 드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이나 수박처럼 수분 많은 채소 과일, 두부나 생선처럼 부담 없는 단백질, 미역, 다시마 같은 미네랄 풍부한 식품을 함께 드시면 몸의 회복력이 높아집니다. 다섯 번째는 충분한 휴식입니다. 더위가 계속되면 잠을 설치기 쉬운데요. 수면 환경을 시원하고 어둡게 만들고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낮잠은 20분 이내로 짧게 밤 수면에 방해되지 않게 조절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런 습관들을 지키면 더위 속에서도 체력과 면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위는 단순히 불쾌한 기후가 아닙니다. 우리 몸을 조용히 무너뜨릴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위험 요소입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고혈압,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은 폭염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신호를 빨리 알아차리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폭염이 계속되면 우리 몸은 체온을 낮추기 위해 땀을 많이 흘리게 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몸속 수분과 전해질이 빠르게 소모된다는 겁니다. 전해질이 부족해지면 근육 경련, 어지러움, 두통, 심하면 의식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열탈진이라고 부릅니다. 몸이 무겁고 땀이 비오듯 흐르며 갑자기 속이 메스꺼운 느낌이 든다면 즉시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물을 조금씩 나눠 마셔야 합니다. 또한 열사병은 더욱 위험합니다. 체온이 40도 이상까지 올라가며 중추신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혼란, 방향 감각 상실, 말이 어눌해지거나 심한 경우 의식을 잃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럴 땐 즉시 119를 부르고 옷을 느슨하게 풀고 시원한 물수건 등으로 체온을 떨어뜨려야 합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고령자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노화로 인해 땀샘 기능이 저하되고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험 신호를 늦게 느끼거나 대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더위를 덜 느끼는 착각 때문에 선풍기 하나로 버티시려다 열사병으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가족들의 관심도 중요합니다. 만약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더위로 인한 위험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첫째, 갑자기 맥박이 빨라지고 숨이 가빠짐. 둘째, 피부가 뜨겁고 건조해짐. 셋째, 집중력 저하, 멍해지는 느낌. 넷째, 팔, 다리에 쥐가 자주 남. 다섯째, 식은땀과 함께 심한 피로감.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즉시 휴식과 수분 보충, 필요시 병원 진료까지 고려하셔야 합니다. 더위는 단순한 불편이 아닙니다. 특히 몸이 약하거나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에겐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변화라도 놓치지 않고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덥다고 무작정 에어컨을 세게 틀거나 찬물을 벌컥 마시는 것 정말 괜찮을까요? 여름철 무더위는 단순히 더운 걸 넘어 몸의 생리적인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체온을 조절하고 어떤 방법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몸을 식히는 방법은 타이밍과 위치가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찬물 샤워를 갑자기 하면 오히려 혈관이 급격히 수축돼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미지근한 물로 씻으면서 손목, 발목, 목 뒤같이 열이 쉽게 방출되는 부위에 집중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수분 보충의 타이밍입니다. 갈증을 느꼈을 땐 이미 탈수가 시작된 상태일 수 있어요. 식사 전후, 외출 전후, 자기 전과 같이 몸이 수분을 필요로 하는 순간을 예측하고 미리 마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특히 카페인이나 알코올이 들어간 음료는 이뇨작용 때문에 수분을 오히려 빼앗기기 쉬워요. 물을 마신다고 해서 다 같은 효과가 있는 게 아니니
꼭 생수 또는 전해질 음료 위주로 마셔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실내 온도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에어컨은 너무 낮은 온도로 틀기보다는 26도에서 28도 사이를 유지하면서 선풍기와 함께 바람의 방향을 조절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바람을 직접 쐬기보다는 벽을 향하게 틀어 반사된 바람을 이용하면 체온 조절에 도움이 되면서 냉방병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얼음팩을 사용할 때는 부위가 중요합니다. 팔이나 허벅지보다는 손목, 발목, 목 뒤, 무릎 뒤, 겨드랑이 안쪽 같은 혈관이 많은 부위에 대주는 것이 훨씬 빠르게 열을 낮춰줍니다. 단, 얼음이 피부에 직접 닿지 않게 수건으로 감싸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야외 활동 후엔 체온이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무리한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땀이 잘 안 나거나 체온 조절 기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여도 열이 쉽게 쌓이고 체온이 떨어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첫째, 찬물 샤워보다 미지근한 물로 열 방출 부위 위주로 씻기. 둘째, 갈증 느리기 전에 미리 수분 보충, 카페인 술은 피하기. 셋째, 에어컨과 선풍기를 병행해 바람 방향 조절. 넷째, 얼음팩은 혈관 많은 부위에 간접적으로 사용. 다섯째, 외출 후엔 체온 안정까지 휴식 취하기. 이렇게 해야 더위를 안전하게 넘기면서도 몸을 지킬 수 있습니다. 무작정 시원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건강한 방식으로 식히는 법 꼭 기억해 주세요. 여름철 건강은 단순한 참음이나 인내로는 지켜지지 않습니다. 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 체계적인 루틴을 만들어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루틴들은 어렵지 않지만 꾸준히 지키면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가장 먼저는 아침 기상 루틴입니다. 밤새 땀을 흘리고 자고 일어난 아침에는 체내 수분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때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혈액순환과 체온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찬물은 오히려 위장을 놀라게 하니 삼가시고요. 또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한번 쐬어주면서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주면 혈압 조절에도 효과가 있고 몸이 느긋하게 깨어납니다. 다음은 식사 루틴입니다. 더운 날에는 입맛이 없어져 식사를 거르거나 차가운 음료 과일로 대신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식사를 거르면 체력과 면역력이 떨어져 더위에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가벼운 국이나 죽, 두부, 달걀, 제철 채소를 이용한 반찬으로 소화 잘 되는 식사를 챙기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아침을 꼭 챙기면 하루 동안 혈당과 체온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세 번째는 외출 루틴입니다. 한낮에 햇볕이 가장 강할 때는 외출을 피하고 오전 10시 이전이나 오후 5시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 주세요. 불가피하게 외출할 땐 책 넓은 모자, 밝은 색의 얇은 옷, 목이나 팔에 물을 묻힌 수건을 활용하면 체온 상승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선풍기형 목걸이, 아이스팩 목걸이 같은 보조 도구도 요즘 많이 나와 있으니 잘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번째는 실내 생활 루틴입니다. 더운 날 실내에서 하루 종일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오히려 몸 안에 열이 쌓이면서 두통이나 식욕 저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루 3번, 5분 정도라도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스트레칭이나 실내 걷기를 해보세요.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몸 안에 쌓인 열도 바깥으로 잘 빠져나갑니다. 마지막으로는 취침 전 루틴입니다. 더운 날에는 숙면을 취하기 어렵기 때문에 잠들기 전 1시간은 조명을 어둡게 하고 TV, 스마트폰 같은 자극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또 잠자기 직전에는 물을 너무 많이 마시기보다는 한 모금 정도로 조절하고 에어컨은 취침 타이머 기능을 활용해 너무 낮은 온도에서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첫째, 아침엔 물 한 잔 스트레칭. 둘째, 입맛 없어도 소화 잘 되는 아침 점심 챙기기. 셋째, 외출 시간 조절과 햇볕 차단 용품 활용. 넷째, 실내에서도 가볍게 몸 움직이기. 다섯째, 잠들기 전 자극 줄이고 숙면 환경 만들기. 이 루틴들을 지켜주시면 더위가 아무리 심해도
무너지지 않는 체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치료보다 작은 습관을 얼마나 꾸준히 지키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름이 다가오면 누구나 덥고 지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같은 더위 속에서도 어떤 분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어떤 분은 병원에 입원할 만큼 몸이 무너지곤 합니다. 그 차이는 대부분 아주 사소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물을 제때 안 마시고 잠을 못 자고 더운데도 참는 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우리 몸은 조용히 무너지고 어느 순간 큰 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중에서 혹시라도 나도 이러고 있었네 하고 느끼신 부분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바꿔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름철 건강은 체온 조절, 수분 섭취, 그리고 생활 리듬 관리에서 시작됩니다. 이건 약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오직 본인의 습관으로만 지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한 분이라도 무더위 속에서 병원 갈 일 없이 건강하게 여름을 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 예고드립니다. 더위에 무너지지 않으려는 노력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여름철이라고 해서 이것저것 잘 챙겨 먹다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음식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런 음식 여름철에 절대 드시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영상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